우리는 전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야말로 원자와 전기, 화학,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거의 모든 것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진정한 의미의 역설이 연속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는 확인된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내부 구조도 존재하지 않고 공간의 한 점으로 특정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가설에 따르면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전자는 단 하나뿐일지도 모른다고도 합니다. 마치 SF처럼 들리시나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모두 물리학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흥미가 생기셨나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무한 에너지의 역설. 먼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자의 크기인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에는 크기가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과에도, 모래알에도, 세균에도 말이죠. 심지어 원자에도 분명한 반지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전자의 크기를 특정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죠. 실험에 따르면 전자는 점과 같은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전자는 질량과 전하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 구조는 검출되지 않았고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심각한 모순이 등장하죠. 어떤 전하든 그 주변에는 에너지를 포함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전하 자체에 가까워질수록 전기장은 더욱 강해지는데요. 만약 전자에 아주 작더라도 유한한 반지름이 있다면 모든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입자의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장은 강해지지만 에너지는 여전히 유한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전자가 정말로 점과 같아서 그 반지름이 0과 같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 경우 전하 그 자체의 점 근처에서는 전기장이 무한대로 발산해야 합니다. 즉, 그 장의 에너지 또한 무한대로 향해야 하죠.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죠. 양자 전기역학에서는 재규격화라는 특별한 수학적 절차가 사용되는데요. 이를 통해 방정식에 등장하는 무한대를 제거하고 관측 가능한 물리량에 대해 유한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 결과는 실험 결과와 경이로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과학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정밀한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한 가지를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아직도 전자의 점입자적 성질 뒤에 무엇이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존재. 다음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는 완전히 동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자는 같은 질량, 같은 전하, 같은 스핀을 가지고 있죠. 물리학 역사에서 수행된 어떤 실험에서도 전자 사이의 차이는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거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완전히 동일한 물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돌, 두 개의 눈송이, 두 개의 물방울조차 반드시 어딘가에는 차이가 있죠. 아마 여러분은 그래서 뭐가 문제냐, 양성자와 중성자도 같은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론적으로 두 개의 전자, 두 개의 양성자 혹은 두 개의 중성자를 서로 바꿔놓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동일한 두 입자를 구별할 방법이 원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성자와 중성자는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들은 쿼크와 글루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들 장의 안정된 양자 상태에 불과합니다. 반면 전자는 모든 실험이 보여주듯 이러한 구조를 가지지 않으며 완전히 기본 입자로서 행동하죠. 그런데 전자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입자인 양전자가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양전자는 전자와 전하의 부호만 다를 뿐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복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완벽한 동일성 때문에 어느 순간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기묘한 발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는 겉보기에는 공상처럼 느껴지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했는데요. 만약 우주에 전자가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모든 전자, 원자 속에 있는 것부터 금속 속, 그리고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것까지 모두가 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입자가 각기 다른 위치에서 나타난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휠러는 전자가 시공간을 따라 매우 복잡한 궤적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궤적은 여러 번 교차하며 시공간의 특정 지점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전자를 관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신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설에는 또 하나 예상 밖의 측면이 숨어 있죠. 만약 전자가 시간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뒤로 되돌아가는 것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관측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전자가 아니라 전자의 반입자인 양전자가 됩니다. 이후 이 생각을 수학적으로 표현해낸 인물이 바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죠. 그의 해석에 따르면 양전자는 시간을 거슬러 움직이는 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주 전체는 단 하나의 전자가 그려내는 길고 복잡한 궤적으로 관통되어 있으며 그 궤적은 공간과 시간을 따라 지그재그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이 가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 가설을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는 확립된 모델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양자 물리학이 도출해내는 결론이 얼마나 기묘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벽을 통과하는 전자. 그렇다고 해서 전자의 신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전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물리법칙마저 깨뜨리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간단한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벽이나 에너지 장벽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야기가 단순합니다. 만약 입자의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장벽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는 마치 너무 높은 울타리를 공이 넘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양자의 세계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전자는 파동함수로 기술됩니다. 다시 말해 전자의 상태는 파동과 같은 성질을 지니며 경계에서 갑자기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파동의 일부는 장벽 내부로 스며들고 때로는 그 반대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전자는 고전 물리학의 법칙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위치에 나타나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은 양자 터널 효과라고 불리며 입자가 마치 금지된 영역을 향해 작은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것은 마치 SF 같은 이론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실제로 이 효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일상 기술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플래시 메모리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죠. 전자가 마이크로칩 내부의 얇은 절연층을 통과해 그곳에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터널 효과 덕분이죠. 같은 원리는 가장 정밀한 과학 장비 중 하나인 주사 터널링 현미경에도 활용됩니다. 이 장치를 통해 과학자들은 물질 표면에 존재하는 개별 원자를 말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터널 효과는 전자에게만 국한된 성질이 아니라 양자 세계 전반에 공통된 현상입니다. 터널 효과를 일으키는 입자는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양성자가 그렇습니다. 태양을 포함한 별 내부에서 열핵 반응이 가능해지는 것은 바로 이 터널 효과 덕분이죠.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서로 가까워지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백만 도에 이르는 초고온과 수천억 기압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이 별 내부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쿨롱 장벽을 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에서는 이 장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양자 터널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은 빛날 수 있는 것이죠. 전자는 물질의 설계자. 이제부터는 전자의 역할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물질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원자 핵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원자 핵에는 원자의 거의 모든 질량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러나 사실 물질의 형태와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원자 핵이 아니라 전자입니다. 바로 전자가
원자의 전자 껍질을 형성하고 원자들이 서로 가까워질 때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또한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따라 분자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직선 구조가 될지, 꺾인 구조가 될지, 혹은 복잡한 입체 구조를 형성할지가 정해지는 것이죠. 전자는 화학 결합을 형성하고 분자를 만들어 물과 광물에서부터 단백질, DNA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물질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우주의 거의 모든 화학은 전자의 거동에 의해 좌우되죠. 물론 전자에 관해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가 회로를 따라 흐르는 방식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에너지는 도선 내부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장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 현상은 너무나도 직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조차 그 과정의 세부적인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죠. 수십억 개의 전자가 금속 덩어리 안에 모였을 때 왜 그것들이 하나의 복잡하고도 신비로운 양자적 집합체처럼 행동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전자 자체가 도선 안을 빛의 속도로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는 고유한 속도로 이동하며 그 속도는 달팽이보다도 느릴 정도죠. 사실 달팽이가 도선 안에서 이동하는 전자보다 수십 배는 더 빠르겠어요. 그렇다면 콘센트 안을 흐르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장의 에너지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수십억 개의 입자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집단 지성일까요? 이 수수께끼에 대해 우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조금씩 이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훨씬 더 흥미로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